나는 항상 고아였다고 믿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사라졌고 아빠는 나를 실수라고 불렀다. 그 실수가 28년 동안 서울의 뒷골목과 싸구려 원룸을 전전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고아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였다. 그리고 그 버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배신의 그물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역 앞 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안에 든 것은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통장과 몇 장의 사진뿐. 10년 동안 일한 그 회사가 파산했다. 김지은 씨, 미안하지만 상사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미안하다고? 그 미안함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모를 턱.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사람들 무리는 나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중 한 남자가 멈췄다. 검은 코트, 백발이 희끗한 노인. 그의 눈이 나를 꿰뚫었다. 지은아. 정말 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쳤다. 낯선 사람, 게다가 이런 비 오는 밤에. 누구세요? 왜 제 이름을? 하지만 그는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김영호. 내 손녀다.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할아버지. 고아인 내가? 웃음이 나왔다. 미친 소리.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그의 차로 향했다. 벤츠, 그런 차는 영화에서나 보던 거였다. 차 안에서 그는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 가족 등록부 사본. 내 이름 아래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이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 그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다. 나는 그날 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강남의 그 고층 빌딩, 한강이 보이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할아버지는 재벌이었다. 김씨그룹, 그 이름은 뉴스에서 익숙했다. 하지만 내 삶과는 먼 이야기였다. 내 어머니, 지영이는 30년 전 나와 다퉜다. 사랑 때문에. 그 상대가 내 아버지, 박민수였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야심이 컸다. 지영이는 임신했다고 했고 나는 반대했다. 재벌 딸이 그런 남자와? 결국 지영이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너를 낳았다. 그런데 왜 나를 구하라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박민수가 지영이를 설득했다. 그는 너를 문제로 만들었다. 지영이는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자살했다. 1년 후 박민수는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이용했다. 그 비밀은 충격이었다. 박민수는 지영이와 헤어진 후 김씨그룹의 경쟁사로 들어갔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즈니스 기밀을 훔쳐 회사를 키웠다. 박씨그룹. 그 이름은 최근 뉴스에서 들었다. 그는 너를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실을 밝히려 한다. 지은아, 너는 김씨의 피를 이었다. 복수할 때다. 복수. 그 단어는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28년의 굴욕, 빈곤, 외로움. 그것이 이 남자의 야심 때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부유한 세계, 이 가족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할아버지는 나를 박민수의 회사로 데려갔다. 박씨 그룹 본사, 강남의 그랜드 빌딩.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할아버지의 곁에 섰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민수가 있었다. 내 아버지. 그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TV에서 보던 그 얼굴. 민수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오랜만이군. 내 딸을 데려왔소.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너 어떻게? 그는 나를 보며 주저앉을 듯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할아버님, 이건 오해야. 지은이는 고아였소. 내가 키웠다고. 나는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썼다. 당신이 나를 고아원에 버린 게 다잖아.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실수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직원들, 기자들. 이 장면은 곧 뉴스가 될 터였다. 박민수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은아, 내가 뭘 아는 척하는 거냐? 내 엄마는? 그녀가 선택한 거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던졌다. 이게 내 최선이냐? 내가 훔친 기밀, 내가 조작한 DNA 기록. 모든 게 여기 있다.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 박민수는 후퇴했다. 이건 함정이다. 지은아, 나와 이야기하자. 아버지로서. 아버지. 그 단어는 독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배신자야? 그날 박씨 그룹 주가는 폭락했다. 뉴스는 재벌 가문에 숨겨진 딸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김씨 그룹의 후계자가 됐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함. 왜냐하면 이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박민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 어둠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됐다. 지영이의 일기. 민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할아버지의 돈을 원해. 하지만 나는 이미 늦었어. 아기를 지켜야 해. 엄마는 알았다. 그런데도 왜 떠났을까? 일기 끝에 한 문장. 민수는 동생을 죽였어. 동생. 내 동생. 충격이 밀려왔다. 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쌍둥이, 박민수는 하나만 남기고 다른 하나를 없앴다. 왜? 증인이 될까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덮었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됐다. 나는 그를 파괴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의 펜트하우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호화로운 가구,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지만 그 모든 게 나를 압박했다. 지은아, 이제 내가 김씨의 얼굴이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박민수를 무너뜨려야 해. 그는 아직도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복수. 그것이 정말 나의 길일까? 28년 동안 나는 생존을 위해 싸웠다. 공장에서,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이제 갑자기 재벌. 그것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기자들이 문 앞에 진을 쳤고 SNS는 나를 고아 공주로 불렀다. 일부는 동정했고 일부는 질투했다. 저 여자가 갑자기 재벌. 공정하지 않아의 댓글 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박민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익명의 번호. 지은아, 만나자.
진실을 말할게. 나는 망설였다. 할아버지는 가봐라. 함정일 테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을 거다 라고 했다.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비가 다시 내리는 오후. 그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왔다. 더 이상 재벌 사장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인가? 나는 차갑게 물었다. 동생. 왜 죽였어? 그는 동요했다. 동생. 무슨. 그건 사고였어. 지영이가. 출산 중에 하나가. 거짓말. 나는 테이블을 쳤다. 커피 잔이 넘어졌다. 엄마 일기에 다 나와. 당신이 그 아이를 없앴어. 왜? 당신의 야심을 방해할까봐.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나는 두려웠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김씨 가문이 알게 될 테니까. 나는 지영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돈도 필요했어. 그래서 의사를 매수했다. 하나만 살려달라고. 그 고백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하지만 지은아, 너는 살아남았어. 그게 내 선물이야. 이제 용서해줘. 내가 회사를 양보할게. 김 씨와 합병하자. 합병.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타협이었다. 나는 웃었다. 당신은 여전히 교활하네. 나를 이용하려는 거지? 그는 손을 뻗었다. 아니, 가족으로. 내가 내 딸이야. 가족. 그 단어는 독이 됐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은 당신이 죽인 거야. 카페를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타협은 없다. 나는 박씨 그룹의 약점을 파헤칠 것이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는 사립탐정 이준호를 고용했다. 그는 전직 경찰, 냉철한 남자였다. 박민수는 더러운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법 로비, 세금 탈루, 심지어 인신매매 루머. 그의 말에 나는 몸서리쳤다. 인신매매? 증거가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박민수는 정치인들과 손잡고 개발 사업을 독점했다. 그리고 그 사업지 중 하나가 내 고아원이 있던 곳 근처였다. 그는 땅을 사들여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쫓아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의 고통을 돈으로 바꿨어요. 준호의 말. 나는 분노로 타들어갔다. 하지만 준호와의 만남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나를 이해했다. 당신은 강해요. 지은 씨. 하지만 복수는? 당신을 바꿀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은으로 봤다.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그러나 배신은 또 왔다. 할아버지의 비서, 최미경. 그녀는 박민수의 첩자였다. 할아버님, 지은 씨의 조사를 막아야 해요. 박 사장이 그녀의 통화가 녹음됐다. 할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미경아, 왜? 그녀는 울었다. 민수 씨가 내 딸을 살려줬어요. 빚 때문에. 또 다른 배신. 이 가족은 독이었다. 나는 미경을 해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당신도 똑같아질 거야. 지은 씨, 돈이 사람을 바꿔.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무서워.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까 봐의.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하지만 선택은 이미 늦었다. 박민수가 반격했다. 뉴스에 김지은의 사생아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거짓.
나는 준호와의 사진을 조작한 거였다. 이 여자는 재벌 자리를 노리고 남자를 유혹했다. 제목이 나를 짓밟았다. 나는 분노했다. 이건 전쟁이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민수는 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자입니다. 증거를 공개했다. 세금 탈루 기록.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이건 너무 멀리 갔어요. 무고한 직원들이 피해를 봐요. 무고한 사람들.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그 순간 박민수로부터 메시지. 지은아, 그만해. 내 동생의 무덤을 알려줄게. 동생의 무덤. 그것은 나의 약점이었다. 나는 갈등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민수의 메시지는 나를 흔들었다. 동생의 무덤. 그게 정말일까? 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함정의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가보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는 밤에 출발했다. 제주도의 작은 묘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우산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왔구나, 지은아.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기야. 내 동생, 지훈이. 무덤은 작고 이름도 없었다. 그냥 낙이라는 비석. 나는 무릎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왜 이런 짓을? 박민수는 옆에 앉았다. 미안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지영이가 김씨로 돌아가려 했어.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그래서 지훈이를 이용했어. 의사가 사고로 만들었지? 이용. 내 동생을.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은 괴물이야. 하지만 그는 웃었다. 그래, 괴물이지.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회사를 무너뜨린 게 직원 500명의 생계를 끊었어. 그게 정의냐?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손을 놓았다. 맞다. 내 복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 그럼 왜 나를 살렸어?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지영이를 닮았어. 그녀의 눈빛. 그래서 버릴 수 없었어. 대신 고아로 만들었지? 내가 강해지라고. 강해지라고? 그것은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진심이 스쳤다.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경찰에 넘길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려. 더 큰 비밀이 있어? 김영호, 내 할아버지. 그는 내 엄마를 죽였어. 뭐, 충격. 거짓말. 아니. 지영이는 자살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약을 먹였어. 그녀가 회사를 배신했다고 믿었으니까? 나는 증인이야. 하지만 증거를 숨겼어. 왜냐하면 나도 범죄자니까. 할아버지가 내 보호자, 복수의 동지. 나는 제주를 빠져나오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서울로 돌아와 할아버지를 대면했다. 진실이 뭐예요? 서류를 던졌다. 할아버지는 창백해졌다. 지은아. 그건 엄마를 죽인 게 당신이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하지만 그녀가 회사를 팔려고 했어? 박민수에게. 김씨를 지키기 위해. 내가 선택한 거다. 배신의 연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준호가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선택하세요. 복수를 끝내거나
더 깊이 파고들거나. 나는 선택했다. 더 깊이 김씨 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했다. 할아버지, 당신의 범죄를 공개할게요. 이사회는 충격받았다. 지은 씨, 그건 회사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정의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그 결정은 주식은 폭락했고 직원들은 시위를 했다. 김지은은 파괴자다. 플래카드가 나를 비난했다. 나는 후회했다. 이게 복수인가, 자살인가? 박민수가 다시 연락했다. 도와줄게. 할아버지를 잡아. 대신 나를 용서해. 타협의 제안. 나는 받아들일 뻔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미경, 그 비서가 돌아왔다. 지은 씨, 박민수가 당신을 속여요. 그는 당신의 DNA를 조작했어요. 당신은 진짜 김 씨가 아니에요. DNA 조작.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누구인가? DNA 조작. 그 말은 나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미경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수는 출생 직후 내 혈액을 바꿨다. 김 씨 피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평범한 아이야. 민수 씨가 할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한 짓.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재검사, 결과는 미경의 말이 맞았다. 나는 김 씨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니라 박민수의 실수일 뿐. 왜 이런 짓을. 나는 박민수를 불렀다.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 야경이 보이는 방. 그는 웃었다. 지은아, 앉아. 이제 진실을 말할게. 그는 위스키를 따랐다.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지영이는? 그녀는 김 씨가 아니었어. 그녀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지. 나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지영이를 이용해 김 씨에 침투한 거야. 너를 김 씨 손녀로 만들면 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어. 모든 게 거짓. 할아버지의 사랑, 복수의 정의.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악마야. 하지만 그는 차분했다. 악마. 아니, 생존자지. 재벌 세계는 약육강식. 너도 배웠잖아. 나는 총을 꺼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친 권총. 끝내줄게.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 쏘면 너도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내 동생. 그건 거짓이었어. 지훈이는 살아있어? 살아. 어디 있어. 나는 총을 내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내가 키웠어. 안전한 곳에. 하지만 내가 복수를 그만두면 만나게 해줄게. 거래. 또 다른 배신의 그물. 나는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 씨, 도와줘. 이 모든 게. 그는 나를 안았다. 진정해. 우리는 함께 싸워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박민수의 비밀 창고를 습격. 제주가 아니었다. 인천의 컨테이너. 그곳에 지훈이가 있었다. 28살의 남자. 내 쌍둥이 동생. 그는 박민수의 그림자였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가 나를 숨겼어. 너를 지키려고. 박민수의 마지막 카드. 지훈이는 말했다. 아빠는 후회해. 그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는 이제 가족의 재결합인가? 하지만 준호가 경고했다. 믿지 마세요. 지훈이도 조종당한 거예요. 그날 밤, 김씨 그룹의 파티. 할아버지의 생일. 나는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다. 박민수도 초대됐다. 화해의 상징으로. 홀은 화려했다. 샴페인, 재벌들.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할아버지가 연설했다. 오늘 내 손녀 지은이가 그의 말이 끊겼다. 박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영호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그는 USB를 꽂았다. 화면에 할아버지의 범죄 영상. 지영이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 이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홀이 소란스러워졌다. 할아버지는 무너졌다. 민수야, 왜 이제야? 박민수는 웃었다. 지은이를 위해. 그녀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영상은 가짜였다. 준호의 해킹으로 밝혀졌다. 박민수가 조작. 그는 다시 함정에 빠졌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민수, 체포합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기다려, 나는 총을 꺼냈다. 모두를 향해. 모두. 멈춰. 내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이 복수는 잘못됐어.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들 모두 범죄자야. 하지만 나도.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나는 총을 바닥에 던졌다. 이제 끝. 지훈아, 같이 가자. 우리는 홀을 나섰다. 하지만 박민수는 속삭였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체포 후 박민수는 감옥에 갔다. 불법 행위, 살인 미수. 하지만 재판은 길었다. 증인들이 쏟아졌다. 미경은 증언했다. 민수 씨는 나를 구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파괴했어요. 할아버지는 자백했다. 내가 지영이를 죽였다. 회사를 위해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김씨그룹은 나에게 넘어왔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건 독이야. 팔아버릴게. 준호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제주 근처. 지훈이는 우리와 살았다. 누나, 고마워. 이제 자유야. 그의 미소는 순수했다. 복수는 끝났다. 나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카페를 열고 책을 읽고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왔다. 감옥에서 박민수의 편지. 지은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DNA 검사, 그건 반만 맞아. 너는 김씨 피를 이었어. 내가 조작한 건 지훈이야. 그는 내 아들이지만 김씨가 아니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 숨겼어. 보호. 아니, 또 다른 거짓. 하지만 증거가 첨부됐다. 진짜 DNA. 나는 김씨였다. 지훈이는 평범한 사람. 왜 나한테만 편지 끝. 너는 강해야 했어. 재벌이 되기 위해. 이제 선택해. 지훈이를 버릴 건가? 아니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건가? 선택의 순간. 지훈이는 내 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28년의 외로움을 채워준 존재.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지훈아, 너는 내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선택은 또 다른 배신의 씨앗일 수 있다. 재판날, 나는 증언대에 섰다. 박민수는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였어요. 용서할 수 없지만 이해해요. 법정은 웅성거렸다. 일부는 약해 라고, 일부는 인간적 이라고.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가벼웠다. 10년.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죽었다. 지은아, 미안해. 요 마지막 말. 나는 그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준호와의 결혼식. 작은 교회, 제주바다 앞. 지훈이가 신랑감이었다. 누나,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어둠이 남아 있었다.
만약 내가 재벌을 선택했다면? 지훈이를 버렸다면? 더 강해졌을까? 결말은 비극인가, 행복인가? 독자들은 논쟁할 터에 나는 선택했다. 사랑을.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을까? 서울의 불빛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살았어.